자,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했고, 네,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CA에 대한 미분 방정식 형태로 정리를 이제 해본다고 했죠. 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요 미분 방정식 형태를 적분을 해서 이제 푸는 거를 이렇게 예제 1-14에 나왔거든요. 네, 이거는 동영상에서 같이 하면 더 좋긴 한데, 그래도 대면 강의 시간에 같이 피드백을 받으면, 학생들과 피드백을 받으면서 하는 게 더 좋다고도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 의미를 조금 하는 게 좀 좋아서 이거를 풀이 다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이거를 좀 베끼지 말고 그냥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해서 과제를 제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자, 요 형태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럼 다음 장에서요. 자, 그래서 자, 아까 요 형태로 이제 미분방정식 형태로 CA 미분방정식 형태로 바꾸자고 했죠. 그러면 봅시다. 자, 식을 정리하기 이전에 이제 식은 자, 어떤 방정식은 미지수는 좌변으로 옮기고 숫자는 우변으로 옮겨야 해요. 네. 전 강의 시간에 제가 말했나? 미지수는 좌변 숫자는 우변으로 고친다. 이렇게. 그렇죠? 이걸 기억하시고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는 CA가 지금 미지수죠? 요거 부피는 정해진 거고 요 상수도 반응속도 상수도 정해진 거죠? 여기도 미지수. 근데 얘도 미지수죠. 근데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하나의 미지수가 적용되게 요거를 CA의 농도로 바꿔줘야 돼요. 자, 봅시다. 그러면 앞전에 CA의 그 회분 반응식의 초기 농도는 CA 플러스 CB죠. 그쵸? CB는 없긴 한데 그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항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CB는 CA0 마이너스 CA. 그죠? 여기 있죠? 이걸 이렇게 먼저 대입을 해줘요. 봅시다. V는 부피죠? DT분의 DCA. 그죠? V 마이너스 정반응의 화학 반응 상수 CA 플러스 K 하면 CA0 마이너스 CA. 그죠? 이거 12 대신 이거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10이에요, 12. 그죠? 그러면 풀어봅시다. V 곱하기 K CA 플러스 K 역반응 상수 마이너스 K 역반응 CA. 그쵸? 자, 그러면 여기 VV 약분되죠? V 나눠주고 V 나눠주면. 그쵸? 그러면 DT분의 DCA는 자 그러면 여기 미지수죠? 여기 미지수.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줘야죠. 그렇죠? 그러면 자 DT분의 DCA 플러스 K1CA 플러스 K 역반응 상수 CA는 K-CA죠. 그렇죠? 여기서 CA로 꺼내주면 DT분의 DCA 플러스 CA는 K1 플러스 K-1은 K-CA죠. 맞죠? 자, 미지수가 있고 숫자죠. CA0는 초기 농도니까 우리가 아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정리했죠? 이렇게. 여기 갔죠? 이렇게. 갔죠?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초기 조건이 주어져야 돼요. 그렇죠? 시간이 0일 때 CA는 CA0. 그러면 이거를 미분 방정식으로 풀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푸는 것보다는 나중에 한번 같이 해서 시간이 있을 때 풀어봅시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 자, 요 미분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미분 방정식이 풀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A의 농도에 관해서 식을 정리했는데 이제 CB에 관해서 농도를
정리를 하면 자, 처음에 CA0는 CA 플러스 10이라고 했죠? 그러면 CB는 CA0 마이너스 CA죠? 그렇죠? 여기 있죠? 이 CA로다 대입을 해요.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위식들은 A 물질, B 물질 농도 변화를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반응식에서 그렇죠? CA 농도를 구할 수도 있고 CB의 농도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초기의 농도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이 주어지면 우리는 CA도 농도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CB의 농도도 구할 수가 있어요. 초기 CA0의 초기 농도가 구해지고 시간이 주어지면. 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은 이 식이 이렇게 CB는 위에서 구했죠. 그렇죠? 여기서 위 반응이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때 농도는 이제 두 가지로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봅시다. 봅시다.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죠. 제가 이거 하나만 썼는데 CA랑 CB 12만 썼네요. 자, 보시자. 위의 반응이 평행에 도달했다면 그때의 농도는 두 가지로 구할 수 있어요. 1번과 2번인데 먼저 1번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화학 평형 상수의 정의에 의해서 평형 농도 CA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앞전에서 반응물 A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반응물 B로 생성물 B로 가죠. 그렇죠? 여기서 먼저 반응 지수가 뭐예요? 알죠? 생성물의 농도의 곱분의 반응물의 농도죠. 그런데 이게 평형의 화학 평형에 도달했다고 하면 Q는 KC로 바꿀 수 있고 CA는 CA2로 바꿀 수 있고 B는 CB2로 바꿀 수 있죠. E는 여기서 이퀄리브리움, 즉 평형이란 말이에요. 평형, 화학 평형. 그러니까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을 때의 CA의 농도를 CA2라고 하고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B의 농도를 CB2라고 해요. 그래서 KC 평형 상수는 KCA2분의 CB2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제가 화학 평형 상수 평형을 뭐라고 정의했죠?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다고 했죠? 정반응의 속도, 역반응의 속도,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의 정반응 속도는 어떻게 돼요? 자, V1은 K1 A, 그렇죠? A의 농도, 역반응 속도는 K-1 B, 되죠? 여기서 역반응 속도가 화학 편형에서는 V1과 V2가 같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V1과 V2가 같다. 이게 화학 평형 상태다. 그렇죠? 그러면 K1C A 농도 K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이해갔죠? 그죠? 근데 화학 평형에서는 요게 CAE 이게 CB2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쓰면 K1CAE 그렇죠? K1CB2로 바뀌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요게 이쪽으로 가고 요게 이쪽으로 가면 CA2분의 CB2는 이는 역반응의 화학반응의 상수분의 K를 맞죠?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에 평형상수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이제 CA2를 구해야 되잖아요. 평형농도 CA. 그러면 자 CA0는 평형 상태일 때는 CA0는 CB2와 CA2와 같죠? 그렇죠? 그래서 CA2를 구하기 위해서 요 식에서 이 CB2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줘요. 자, 그죠? 그럼 요거를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해봅시다. CA2분의 CB2는 K의 마이너스 1분의 K. 그쵸? 그 다음에 CB2는 CA0 마이너스 CA. 그쵸?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CA0 마이너스 CA2는 CA2의 K 마이너스 1 K분의 1. 그쵸? 요거를 요게 좀 식을 전개를 하면 요렇게 돼요. 전개를 하면 한번 전개 한번 해볼래요? 그럼 같이 한번 전개 한번 해볼래 그러면? 시간도 좀 있나? 잠깐만 시간도 있나? 자, 그러면 같이 전개를 한번 같이 해봐요. 자, 봅시다. 그러면 자 다시 쓸게요. 자, 그럼 같이 전개를 한번 해보죠. 자, 봅시다. 자, CA2분의 CB2는 K-1, K1 그렇죠? CB2는 CA0 마이너스 CA2죠. 네. 요게 CA는 K1 플러스 K 마이너스 1분의 K 마이너스 1이죠. CA0. 그렇죠?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요걸 구해야 돼요. 그죠? 이게 보려고 하면 이게 넘어가면 또 지워져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요거를 여기에 넣어서 대입을 해요. 그러면 CA0 마이너스 CA2는 CA 맞죠? K 마이너스 1분의 K 그렇죠? 그럼 요걸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일단 한번 이걸로 한번 이거를 꼴로 한번 해볼까요? CA0 CA2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마이너스 1 그쵸? 이거 그냥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요거 같죠? 그럼 봅시다. CA2는 CA0는 K-1분의 K1 플러스 1 되죠? 요건 어떻게 돼요? K-1분의 K1 플러스 K-1이 되죠? 맞죠? 요거는 K-1분의 K-1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이거를 가지고 오면 CA2는 CA0 그렇죠? K-1분의 K1 플러스 K-1이죠? 맞죠? 그럼 이 걸로 만들어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야를 여기를 역수로 만들고 여기도 역수를 만들어 봐요. 그러면 CA2 CA0 그죠? K1 플러스 K-1분의 K-1이 되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 그냥 역수를 한 거예요. 보면 A분의 B를 이렇게 역수를 취하면 B분의 A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역수 취하고 여기도 역수 취하면 같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 CA0를 곱해요. 곱하면 이렇게 되고 CA2는 K1 플러스 K-1분의 K-1 CA0 이렇게 되죠? 그렇죠? 화학 평형일 때의 A의 농도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알겠죠? 이거는
식이 좀 많긴 한데 쭉 따라오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고, 어려운 점은 뭐 개념은 자, 요건 이제 K시라고 했고, 개념은 요 개념을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죠. CA0는 CAE 플러스 CB다. 그죠? 화학평형에 딱 도달했을 때, 그죠? CA0와 화학평형 후에 있을 때 A의 농도와 화학평형 했을 때 B의 농도와 합이다.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요게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이제 그 다음에는 자 봅시다. 이제 이거 넘어가면 지워주니까 잘 써야 돼요. 네. 그다음 두 번째, 미분 방정식을 해서 요거랑 여기 12와 여기 CA와 CB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분 방정식에 해서 평형 상태는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변하지 않는 정상 상태에 있는 거. 그렇죠? 정상 상태가 시간에 따라 농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죠. 스테디 스테이트. 그렇죠? 그래서 T는 무한대로 가면 평형은 이렇게 돼요. 아니, 여기에서 이렇게 돼요. 왜냐면 자, 요항 있죠, 요항. 여기 지금 시간의 함수잖아요. 이거를 자, 이거를 이렇게 자, 따로 써볼게요. exponential 마이너스 k1 플러스 k 마이너스 1 t죠. 자, 요거를 이 마이너스를 분수꼴로 이렇게 해서 바꾸면 이렇게 되죠. k1 플러스 k 마이너스 1 t에 이렇게 되죠. 맞잖아요. 자, 이게 있어서 좀 어려운 건데 2의 마이너스 1승은 뭐예요? 2의 1승에 이거죠. 그거 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자 봅시다. 여기 t 시간이 있죠. 만약에 시간이 무한대라고 한다면 t가 무한대예요. 그러면 여기도 무한대겠죠. 무한대분의 1은 뭐예요? 0이죠. 0. 요 개념 알까? 알겠죠? 이 개념. t가 무한대로 가면 여기는 무한대로 변하고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수렴한다. 이 의미 알죠? 그래서 요게 0이에요. 자, 다시 써보면 CA는 K1 플러스 K 마이너스 1분의 CA 제로죠? 그러면 K 마이너스 1 플러스 K1 곱하기 0이에요. 그럼 얘가 0이죠, 0.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되죠? 그래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는 두 가지 이렇게 방법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평형상수를 구해서 평형상수 정의에 의해서 CA는 CB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CB는 CA0 CA이라서 CB 대신에 이렇게 대입해서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에서 미분 방정식 CA에서 여기에서 시간을 무한대로 가면, 즉 화학 평형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른 물질의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즉 시간이 무한대에 있는 거잖아요. 무한대. 그렇죠? 그래서 t가 무한대면 요게 0이 돼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거 얼마나 이해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아무리 이게 화학, 공학 전공이라도, 그죠? 과목이라도, 일단 미분, 적분 이쪽, 그죠? 요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런 식들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학이라는 학문은 그냥 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수식을 풀어가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학 과목에 수식을 유도하고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공학 과목을 제대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나중에 회사 가서 써먹을까 안 써먹을까 그건 모르겠지만 이런 식들을 유도하고 그렇게 하고 힘쓰고 그렇게 했던 노력들이 다 쌓이고 쌓여서 순간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발휘하고 어떤 좋은 생각들, 어떤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식들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수식들을 잘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처음에 말했고 공지사항에도 말했지만 아직 3학년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3학년이면 공부할 것도 많으니까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좀 시간도 솔직히 학생들 좀 많이 있으니까 진짜 공부를 나는 진짜 우리 화학공학 전공을 잘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그 고등학교 그 미분 적분 책이 얇은 게 하나 있어요. 단권화로 된 거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나온 거 최신판을 사도 되지만은 중고도 하나 팔더라고요. 중고 한 3,000원 정도 가는 것 같던데 되게 싸거든요. 저도 중고로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책의 이름을 이렇게 정확히 말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는 사람들 있지만은 개념원리 미분 적분 책 이 고등학교 거예요. 이걸 꼭 사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라는 게 아니라 개념 위주로 어떻게 이게 진행되고 어떻게 되는지 그걸 위주로 공부를 해보세요. 개념 위주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제가 맨만 잔소리하는 것 같긴 하지만은 이 미분적분이 좀 수월하게 그리고 잘 못해도 이게 그때 그런 거지 라고 조금 생각을 해야 이제 그때부터 어디를 공부해야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꼭 우리 학생들 꼭 나한테 이렇게 같이 수업을 받고 한 학생들은 그래도 화학 전공 과목 중에서도 이런 과목 나한테 배웠다 나가서도 그런 좀 뿌듯하게 나한테 배웠으니까 나는 어느 정도 한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밖에 나가서 인정을 받도록 좀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오긴 했지만은 저 이제 3학년 과목 맡고 4학년 과목도 맡고 1학년 과목도 맡았지만은 지금 이제 3학년 때 이 대기오염 방지 공학을 배운 학생들이 나가서 이제 졸업해서 이 정도 미분적분도 공부하고 전공당도 열심히 하고 해서 이런 거 누구한테 배웠니 하면서 제 이름이 나올 이렇게 때까지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잔소리가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매번 강조를 하지만 미분적분 꼭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 책을 사서 얼른 공부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제 1-14 이게 뭐였지? 아까 낸 거 아닌가? 잠깐만요. 약간 아까 낸 거네. 요거 그죠? 요거에서 과제로 제출. 아까 제가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쭉 써보면서 의미를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100%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보자 2장. 네, 2장은 연속이긴 한데 자 봅시다. 2장부터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대기오염 방지 공학 기초 계산이라고 해서 아마 화학공학 메인 과목들에서 어떤 핵심적인 이론을 좀 공부했던 것 같아요. 봅시다. 보면 어떤 게 있었냐.
뭐지 이런 뭐 이상기체 방정식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물질 보존 법칙에서 총괄 물질 수지, 뭐 성분 물질 수지 이런 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도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뭐 에너지 수지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유체역학 뭐 지금까지 뭐 유체역학도 좀 다뤄보고 반응공학도 좀 달아봤고 그저 열미물질전자도 바라봤고 하지만 이제 이 다음부터는 연소예요. 연소해서 처음 부분은 약간 이론이 많이 들어가서 이거를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나 했는데 일단 이 책 핵심 내용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식으로 할 테니까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일단 오늘 좀 계산 수식도 많고 그래서 이 장 시작하기보다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꼭 여기 꼭 이렇게 유도한 거 왜 이렇게 되는지 이런 거 다 쓰면서 한번 유도를 다 한 번씩 해봐야 돼요. 이것도 유도해보고 저것도 유도해보고 만약에 유도하기 어렵다 그러면 동영상 강의 한 번씩 보고 그죠? 제가 좀 글씨를 좀 잘 못 쓰긴 했지만은 좀 더 좀 잘 봐서 좀 몇 번 들어보면 더 알 겁니다. 네, 그래서 꼭 해보고 화학 반응 속도, 화학 평형이라는 개념도 한 번 더 더 의미를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여기 아레니우스식 이거 알면 물리학 잘 배운 거예요. 그죠?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요. 좀 얘기가 좀 길었는데 자 다음은 제2장 연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